약 10년 전부터 나돌던 헬조선이라는 유행어, 그다지 반가운 댓글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1명은 더 이상 유행하지 않길 바라는 유행어로 헬조선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노력하지 않는 자의 투정은 당연히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인생이 늘 평탄하고 안락하기만 하면 좋겠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을 창업주들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고 평탄하지 않은 사업, 자꾸만 부딪히는 난관, 그들은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며 헬조선이니까 안 된다며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만들어냈죠.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절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삶이 팍팍하고 힘든 것은 국적불문 어디나 똑같습니다. 대신 노력하면 풍족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은 오히려 축복의 땅이 아닌가요? 해외로 눈을 돌려서 유럽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는 젊은 시절 고난이 없을까요? 유럽 최고 부자 나라의 복지는 젊은이들에게 고난 또한 없애주었을까요? 독일 출신의 젊은이가 한국에 와서 두 나라에 대한 적나라한 비교를 했는데요.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게시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독일에 거주하시는 분들, 솔직히 생활이 넉넉하고 풍요롭습니까? 유럽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독일 국민이지만 원래 삶은 팍팍하고 힘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요? 실제 수많은 젊은이들은 취직과 동시에 급여의 거의 절반을 떼어가 버리는 살인적인 세금을 감당해야 하고 남은 돈으로 월세를 감당하고 나면 자동차 한 대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세금을 돌려받는 듯한 상황이 될 때까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암울한 세상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들면 당연히 투잡은 기본이겠지만요. 최근에는 해외에서 자리를 잡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는 독일인들은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는 합니다. 애초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단순 호기심에 찾아간 한국에서 저는 독일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살기 전에 한국은 그저 음악의 나라, 그냥 드라마를 잘 만드는 나라,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는 나라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물론 그 전에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있기는 했지만 그렇듯 한국은 그냥 문화 콘텐츠 강국,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흥에 겨운 사람들이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기는 했지만 신나게 즐기는 자리나 학교 축제가 있으면 가장 많이 축제에 참여해서 즐기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실제로 한국인 친구들과 있으면 뭘 하지 않고 이야기만 해도 재미있게 잘 노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지루하고 답답한 돈 이야기, 경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즐겁고 흥 많은 게 좋아서 저는 한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찾아갔어요. 한국의 콘텐츠들은 아직도 재미있고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전 세계 공통 OTT 플랫폼 같은 것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시장에서 한국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어서 학교도 휴학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입학하기도 쉽지는 않았지만요. 그만큼 한국이 주목받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더 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가고 싶어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만 말이죠. 그냥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지내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처음의 목표였지만 한국이라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제가 알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 구석만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 이상으로 한국은 선진국이었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나라였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던 외국인들이 휴대폰을 표시 삼아 테이블 자리 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바로 자리에 주인이 있음을 표시하는 방법에 놀라는 것처럼 그런 사소한 질서부터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는 완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국이 안전하고 인프라가 훌륭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이런 것들은 한국에 온 지 일주일만 지나도 다 알게 되는 사실이고 한국에 더 지내다 보면 한국에 대해서 더 깊숙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릴 이런 한국의 특징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까지 급격한 성장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한국의 한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때였는데요. 저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추가로 시간제 비자를 신청하면 주에 20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고 그걸 활용해서 한국의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개념이고 한국의 작은 쇼핑몰 사무실에서 잡무를 담당했었는데요. 한국어 어학당에서는 외국인 친구들과 주로 어울리고 한국인들과 친해지기는 어려운 구조라서 모두들 어학원의회에서 따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저는 어떤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석하기보다는 한국이라는 곳을 더 깊게 알고 싶어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돈벌이를 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키우고 또 한국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이죠. 주 3일 하루 6시간씩 근무를 했었고 거기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독일에도 짧게나마 인턴 경험이 있었고 그때 학생이라는 신분과 사회인이라는 신분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층 성숙해진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독일에서 짧은 사회생활을 할 때보다 한국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한국인들에게서는 정말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이나 공원에 가더라도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귀가 아플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는 했는데요. 한국의 회사에 출근해 보니 독일의 회사와는 다르게 일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대화를 하는 경향이 적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라기보다는 업무를 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조언을 해준답시고 자신의 인생을 읊어 내려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살던 곳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말하는 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 자신을 잘난 체 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이 잘난 체 한다는 목적보다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 같았고요.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꼰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경향이 짙었다고 느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 할수록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하지만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경청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어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들이기는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양이 높은 편이고 그런 좋은 것들을 잘 실천하는 경향이 확실히 강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모여도 누군가 하나 나서서 크게 말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에서도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신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주로 듣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별로 없던 제가 한국어 실력이 늘어날수록 한국에서는 대화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나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평범한 수준의 사회생활 센스가 있으면 독일에 가면 대접을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너무나 처신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주변 동료들과의 경쟁이 강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처신을 잘하는 한국 사람들이 업무적인 능력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무엇에 손을 댔다 하면 좋은 결과를 내놓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직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한국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는 했는데요. 한 가지 신기한 점은 한국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금방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정을 안 줘봤다가 또 어떨 때는 정을 많이 줘봤다가 그런 식으로 신입사원을 대하는 태도들을 바꿔가면서 이제는 누가 오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저처럼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적응하기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느꼈었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편하게 근무를 하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은 새로 입사했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기준이 높은 것 같기는 했습니다. 제 기준에서 한국의 회사는 괜찮은 편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친절했고 출근 자체가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는 근무 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히 즐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독일에서 잠시 경험했던 회사 근무보다 더 편하게 다니고는 했거든요. 그리고 몇몇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일 회사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독일에서 잠시 사회생활을 경험했던 회사는 2,000명 규모의 큰 회사인데 직원 복지라고는 정수기 단 하나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 10명 남짓한 이 작은 쇼핑몰도 그 독일 회사보다 복지가 좋았어요. 한국 회사는 식비를 지원해주기도 했고 마음대로 간식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저는 엄청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독일 회사에 다닐 때는 정수기물이 먹기 싫어서 생수를 사 먹고 다녔거든요. 간식 같은 건 꿈도 못 꾸었고요. 회사에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독일 회사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훨씬 더 제가 손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제공되는 물품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들 말이죠. 작게는 칫솔 치약 세트부터 해서 집에 챙겨갈 물건이 있으면 회사에 종이 쇼핑백을 한두 개 가져가라고 챙겨주기도 하는 등 한국 회사 분위기는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잃어버렸지만 실사용하기에는 문제없는 자금음집으로 인한 반품된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필요하면 그냥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 말이에요. 두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차이겠지만 저는 너무 엄격하지 않은 한국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독일에서는 초대형 회사가 아닌 이상 평균적으로 한국 회사들의 복지가 우월했다고 할 수 있더군요. 독일에서는 2,000명 규모의 회사에서는 정수기 정도가 최선의 복지인 반면에 한국에서 그 정도, 아니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회사 정도면 사내 식당 제공, 각종 복지 포인트, 어떤 곳은 회사 리조트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휴양을 보낼 수 있는 제도 등 많은 것들이 달랐고요. 게다가 세금과 각종 보험료로 40%대 가는 독일의 급여 체계 때문에 실수령 받은 급여로 돈을 모아 저축을 한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과 반대로 한국에서는 신입사원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할 수 있더군요. 그리고 이런 저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독일에서는 저축이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것인데요. 일단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은 돈이 없는데 뭘 저축해야 하냐며 한탄하는 젊은 세대들의 탄성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높은 세금과 의무보험 비용을 어느 정도 환급받는다는 느낌이 있지만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직업을 하나 더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돈을 모으는 것을 포기한다면 한 회사에 다니면서 그냥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욕심이 안 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꼭 나쁘고 힘들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직 없어요. 독일에 계속 살면 자녀를 낳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독일의 젊은이들은 최소한 동거라도 시작해야 혜택이 많으니 절세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거나 결혼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경우도 생겨요. 자신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정책이 그러하니 그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죠. 한국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독일에서는 미혼일 때 40% 넘는 세금과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죠. 무엇보다도 독립해서 작은 방 하나를 구하면 월급의 절반 가까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은 너무 끔찍하니 독일의 젊은이들은 강제로 동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한국이 하루아침에 독일과 같은 세금 시스템과 열악한 회사 복지로 바뀐다면 한국의 출산율은 0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의 삶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준이 높고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가정을 꾸리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을 조금 미루는 듯하고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높은 한국의 기준 덕분에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더 머물면서 한국에서 돈도 벌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몇몇 제 또래의 친구들은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독일에서 살기가 더 좋지 않아? 왜 굳이 이런 나라에서 살려고 해? 독일에서는 적게 일하고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아?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하면 솔직히 기운이 조금 빠지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독일 젊은이들도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는 합니다. 누구보다 그런 부분을 잘 알기도 하고 한국에서의 상황도 직접 경험해보고는 했으니 두 나라에서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냐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어디에서라도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두 나라이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강제로 내 자산들을 마구 뺏어가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을 나라에서 지켜주기까지 하는 합리적인 두 나라인데 말이죠. 게다가 독일이라고 근무 시간이 더 적지는 않아요. 한국의 공무원 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일반 회사까지 더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죠. 예를 들어 병가를 2일에서 3일 정도는 진단서 없이 쓸 수 있다거나 휴가를 쓰는 게 조금은 더 자유롭다 정도죠. 하지만 근무 시간이 더 적지는 않습니다.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근무이고 승진 욕심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40시간 넘게 근무하고요. 사회초년생부터 세금을 40%나 떼는 독일에서 내가 더 초과 근무를 해서 수당을 받아야 뭐 하겠냐는 생각이 일반적이라서 한국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겠죠. 초과 근무를 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게 꽤나 차이가 있는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또 무리가 아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한국이 더 좋다, 독일이 더 좋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환경이 더 좋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방식이 몸에 조금 익숙해진 상태로 나중에 독일로 돌아가서 근무하게 되면 경쟁에서 제가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높은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독일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도 있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2024년인 지금도 여전히 더 큰 노력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거나 고된 일이 있어도 높은 목표를 보고 달려나가 보는 게 어떠신가요? 이 말씀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